최근에 양승태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판사가 성창호입니다. 근데 이 성창호라는 사람은 우리 IDS 피해자한테도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IDS 홀딩스 회장이 유지선으로부터 구은수가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구은수에 대해서 성창호는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했습니다.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 구은수라는 사람이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건 맞다. 그렇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 이런 황당한 판결한 게 바로 성창호였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판결하면서 권력이 아부한 게 바로 성창호였습니다. 그런데 성창호 자체도 크나큰 문제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터지기 전에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최유정 변호사가 내추럴 리퍼블릭 사장인 정은호로부터 50억을 받고 다단계 업체 사장인 성창수로부터 50억을 받아 총 100억을 받고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해서 자기 동료 판사의 뇌물을 덮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성창호였습니다. 그런데 성창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속 안 됐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요 하위직 경찰이 수사 기록 유출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성창호는 자기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 기록을 유출하고도 지금까지 구속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계속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창호가 수사 기록을 유출했던 혐의로 기소된 그 다음 날에도 무려 30건이나 되는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둑놈을 재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이었습니다. 성창호가 바로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IDS 홀딩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은호 게이트 관련자인 최유정 변호사 그리고 최유정의 브로커인 이동찬의 판결문에는 IDS 홀딩스에 대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은호 게이트는 결과적으로는 IDS 홀딩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은호 게이트에서 IDS 홀딩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수사 기록을 성창호는 자기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창호는 정은호 게이트 핵심 인물인 이동찬의 재판도 맡았고 IDS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수의 재판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행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적폐였습니다. 적폐 중에 하나인 이 성창호는 자기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 기록을 유출하고 하고서도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출한 수사 기록의 관련자인 이동찬의 재판도 맡았고 IDS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의 재판도 맡아봤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하게 IDS 홀딩스 피해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는 사법 피해자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민석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성창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판사를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판사는 무죄까지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있는 높으신 분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는 IDS 홀딩스 금융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 피해자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웃을 의심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야 마땅한 이웃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선량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선량한 분들을 속여서 경쳐먹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은닉되어 있습니다. 은닉되어 있다는 혐의를 고발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마해동풍입니다. 높으신 분들 다 우리는 반드시 엄벌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또 국가가 이렇게 엉터리 판단과 엉터리 수사를 해서 결국은 피해를 끼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법원이건 또는 국회건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점검하고 공동으로 감시하기 전에는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국회는 한 통속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송창호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이른바 김경수 재판에 법정 구속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을 때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서로 다투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훌륭한 변호사를 쓸 돈도 있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마도 나서서 변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송창호 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런 판사이기 전에는 적폐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정은호 게이트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고 아이디스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수사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미 이 사람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되기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사법정의를 짓밟은 나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만 최소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높은 자리에 포진해 있습니다. 말단 판사들이 아닙니다. 갓 들어와서 판사, 법법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위로 갈수록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말을 문물에서부터 다 흩트려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선 긴급하게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하고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구속은 못 시킬지언정 저는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14명만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66명에게 명단과 비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과반수인 34명 이상이 다 이미 징계쇼가 넘어서 어떠한 처벌도 못한다는 이런 개변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판결의 신성함을 믿어라. 판결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의 법원은 완전히 깡그리 뒤엎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판사가 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검경 개혁을 위한 법치 민주화를 위한 우학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김jan수입니다. 방금 전에 이민석 변호사께서 우리나라 사법에 대해서 도둑놈이 도둑놈을 수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현실을 개탄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법관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재판을 거리하고 또 거기에 보복 재판을 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결탁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이 모든 수사기에 유출을 해가지고 증거를 인멸시켜서 무죄를 선고케 하고 시장이 난정판도 아니고 고스톱판도 아니고 참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사법은 공정한 사법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관이나 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이권이나 친분이나 뇌물을 받아서 사법을 에고 가는 순간 국가 사회는 부패하고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동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유출해서 판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이 자들이 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수사 경찰에게 뇌물을 준 놈은 있는데 받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다. 성창호는 박근혜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 적폐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창호는 지금이라도 당장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히 반성하고 조사에 임하여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판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법정의와 이 나라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IDS 홀딩스 피해자 한경숙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한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그 친척 중에 한 가정씩은 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라고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빚어진 결과는 물론 그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법원의 그릇된 그 행동과 또 잘못된 판결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편법을 정말 합법처럼 부끄러운 기색 없이 행해서 벌어진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정말 그분들은 국민들의 생계와 또 그들의 목숨을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 상식으로 좀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입니다.